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뉴스 속으로 시간에서는 이 화랑 청소년 재단의 박유순 총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총재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이 화랑 청소년 재단이 LA 한인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이 고려인 지원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의 폭격이 가장 심했던 우크라이나 오데사 인접국인 몰도바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 고려인들을 지원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습니까? 예, 먼저 이번에 그 가게 된 동기는 일단 우리가 그 모아진 성금을 제대로 본인들한테 전달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1차 방문을 했던 거고요. 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실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무슨 보고 싶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인들의 그 생활이 저희가 뉴스라든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지. 그분들의 실생활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피난길에 오른 고려인들을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셨고 또 현재 고려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네, 고려인들의 실생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뉴스를 접하거나 그동안 여기저기 듣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받지 못하고, 물론 그분들이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었지만은, 특히 그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에 거기서 2세들이나 1세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와서 주거지로 옮겨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시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불체자 신분으로 다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걸 몰랐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오랜 역사가 그쪽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희들의 아니란 생각이었었고 그분들의 그 실생활을 보니까 전혀 그쪽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류 신분이 안 되는 분들이 대물림으로 불체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쪽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몰도바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체코슬라비아라든지 이쪽 동유럽 쪽으로 피난을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뭐냐면 한번 그 지역에서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외로 피난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우크라이나 근접 국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헝가리라든지 체코슬라바키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이고요. 아하. 네, 저희가 갔던 곳은 몰도바라고 아마 동유럽권에서는 가장 빈민국입니다, 거기가. 그래도 그 정부에서 전체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고, 수도에는 한 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나라지만은 가장 고려인들,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난처로서 가장 많이 개방한 나라가 바로 몰도바라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몰도바의 수도에서 한 40km 떨어진 지점에 이제 국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서 피난처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경까지 가봤는데, 국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소위 오데사 쪽에서, 오데사가 우크라이나 유류 창고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폭격이 많이 가해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데사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인들도 그 지역에서도 좀 많이 넘어오지만 또 거기에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도 그쪽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다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바꿔 말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차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차가 있는 사람들은 네. 이쪽 지역은 차가 거의 없이 그 걸어서 육로를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고 많게는 그 200km를 걸어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걸어오는 분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그 짐을 막 많이 들고 이게 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나리 보침 정도 들고서는 그 온 가족이 다 몰려서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넘어오는 걸 볼 때, 아 거기서 볼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넘어오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걸어오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 넘어오는 것 자체를 아마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 현지에 남아 계시고,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넘어오는데, 또 넘어오는 것 중에서 특이한 부분은 남자들이 없어요. 네. 그냥 여자분들만 넘어오세요, 아이들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18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해외로 나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 다 모두 전쟁터로 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인들도 넘어오는데, 고려인들 중에서 이제 신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현지의 남자들은 현지에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그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아동들하고 이제 그 여성분들만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좀 짠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현지 여자분이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여자분이시고 그 고려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셋이 있는데, 그 남편은 전쟁터로 보내고 이 분은 애들 셋을 데리고 이쪽 몰도바로 이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고려인들하고 섞여서, 그분은 이제 고려인하고 전혀 다른 그쪽 이국적인 그런 마스크를 가지신 분인데, 그쪽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상당히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잘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그 실상을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려인이라고만 맨날 이렇게 우리가 얘기 들었고 조선족이라고만 예를 들었지, 실제 우리가 그분들하고 실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분들의 실생활 파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몰도바에서 넘어오는 건 좋은데, 몰도바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와서 그동안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바꿔 말하면은 넘어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경비나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못 넘어오고, 넘어오는 분들도 거기 그 선교사님, 한우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30년을 선교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그 개척교회에서 그 한정된 인원만 수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묵고 있다가, 또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 다음에는 폴란드로 또 넘어가거나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쪽에 가서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데려가서 고려인 말로 정착하는 그런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제가 보니까는요. 네. 근데 문제는 몰도바하고 같이 붙는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그 몰도바에서 잠시 멈춰 있다가 거기서 버스로다가 한 이틀 정도를 운행을 해서 그 루마니아까지 가서, 루마니아에서 그 비자를 한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서 거주하고 식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경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한 300여 불만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그 활동을 하고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몰도바 같은 경우는 학교 교수가 한 달 월급이 한 300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US 달러로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넘어왔을 때 한 300불만 가지면은 거기 그 루마니아 대사관까지 가서 거기서 식생활을 하면서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서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고려인들의 어떤 그런 특혜가 있는데. 네. 그러면 말이죠, 청장님. 네. 지금 이번에 가보시니까 그 몰도바로 지금 나와 계신 그 이 고려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몇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게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22가정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22가족이 있으면서 계속 들어와요. 한 가정, 두 가정씩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들어왔던 사람들이 루마니아로 가서 거기서 또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가고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가 임시 그 수용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 많은 길 기다리고 그러는 건 아니라 거기서 오래 있을수록 이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불리해지니까 거기서 바로바로 이제 그 예.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박종철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활동은 지금 넘어오시는 고려인들에게 1인당 $300씩 현금을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루마니아로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으로 갔을 때 한국에 저희 화랑 지부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원하는 거를 또 지금 현재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제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이거는 참 여러 우리 특히 우리 LA 교민들이라든지 미주 동포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많이 같은 실종의 이민자라는 분들이 이민자군요. 그분들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협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가셔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오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거기서 이제 안착을 시켜서 일단은 들어와서 그 몰도바에 들어오게끔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22가정을 만났지만은 이것이 내가 어저께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와서 그 피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그 몰도바 지역으로. 예. 그래서 저쪽 선교사 저한테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줬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정리가 참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물론 그렇겠죠. 해보니까는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 우리 고려인 피난민들을 이 체계적으로 돕는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그게 문제겠네요. 네. 예, 제일 문제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거기 의존하는 것은 지금껏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지금 의존하는데 그분이 핸들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은 리밋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어떻게든지 여기서 빨리 해가지고 그 루마니아 쪽으로 보내서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그 한국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이 고려인들의 꿈은 모두 한국으로 가는 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총재님 그 몰도바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루마니아 대사관에다가 이러한 것을 사정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먼저겠네요. 근데 그쪽 실정도 아마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실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그 피난민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나 그 인원적으로 모든 게 힘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몰도바 쪽에서도 선교사님들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이건 어떻게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오는 거 자체가 이제 무섭답니다. 그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 무섭다는 게 일하기 싫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리밋을 오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렇게 아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오시면 이분들이 정말 고려인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도 해야 되고 일이 좀 많아지고 복잡할 듯한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해주면야 그것이야 뭐 제일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 여기 LA에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계속 보내고 그랬거든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네. 그리고 저희가 신분증을 카피하고 뭐를 카피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그분들은 신분증이라는 게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못했던 거죠. 네. 실제로 가보니까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고 네.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받았던 이렇게 아주 너덜너덜한 여권 같은 거 아주 뭐 글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여권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신분증으로 확인이
해서 쓸 수가 있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성금을 받아서 성금을 우리가 나눠주고 그럴 때는 어떤 신분이 확인돼야지 이걸 줄 수가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다가 하소연했던 이유를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제가 네. 얘기 듣기에는 한국의 지금 국민의힘의 재외동포를 담당하시는 이 김석기 국회의원이 아마 곧 LA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네. 오시면은 한번 만나셔서 이 우크라이나 이 난민들 얘기를 한번 하시고 그 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 일을 돕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는 거기서 그건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이 난민들을 모두 한국으로 모셔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솔루션이겠죠, 그것이요. 네, 그것이 아마 이루어진다 그러면야 그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을 많이 가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역사적인 그 채무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뭐 어떻게 뭐 무섭진 않으셨어요? 네, 처음에 좀 두려움으로 갔었는데요, 사실은요. 가서 보니까 그 국경 근방에 가니까 이제 포탄 떨어지는 소리도 이제 들리기도 하고 고생 또 그 많으셨네요. 수용소에 또 막상 가보니까 많은 그 수용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다국적 그 발런티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하여튼 이번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네.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화랑청소년재단의 박윤숙 총재와 함께했습니다.